추석에 친정 가겠다는 며느리,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대응. 내가 정친정에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그럼 이 집 며느리로 인정 못해. 제 목소리가 새벽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당장 나가. 내 친정으로 가. 그날 저는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명절에 친정을 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용을 기대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아침,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5년 차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묵묵히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오늘 오후에 친정 갔다 와도 될까요? 프라이팬을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전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뭐라고?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으시대요. 며느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애야, 추석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명절에 친정 간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추석 명절인데 친정이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30년을 시댁에서만 보냈는데.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후에 친정 좀 다녀올게요. 시아버지의 신문이 와르르 내려갔습니다. 여자가 명절에 친정을 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저도 부모님을 뵈어야. 이 집 며느리가 맞니? 추석에 친정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세월간 살아온 묘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방에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사진 속 20살의 제가 친정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후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30년을 이 집에서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나는 한 번을 못 갔는데 너는 가야 한다는 거야? 저녁 식사는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게 예의야. 아버님,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도 절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다른 날 가면 되잖아.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 아니란 거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부모님을 뵙고 싶을 뿐이에요. 나도 보고 싶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왜냐하면 여기가 내 집이니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석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야. 그게 대대로 내려온 법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잣말 나는 30년을 참았는데 너는 왜 참지 못하니? 밤이 깊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친정 가고 싶어. 부모님이 많이 기다리신데.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명절은 원래 시댁에서. 그럼 난 평생 명절에 부모님 못 뵙는 거야? 수진아, 됐어. 혼자 해결할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다음 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못 갈 것 같아. 어머니가 안 된대. 미안해. 보고 싶어, 엄마. 정말 보고 싶어. 며느리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제 딸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문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딸은 언제든 올 수 있는데 며느리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올케 표정이 왜 저래요? 추석에 친정 가겠다고 하더라. 요즘은 명절에 친정 가는 며느리들 많아요. 오전엔 시댁, 오후엔 친정. 그게 말이 되니?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예의는 바뀌지 않아. 내 딸마저 내 편이 아니네.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다음 날 지혜가 며느리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올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결혼하면 분명히 같은 마음일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올케가 친정 가는 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야, 왜 며느리 편을? 올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아빠, 시대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저희 때도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딸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습니다. 친정 집 열쇠.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쥐어주셨던 것.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렴. 하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정집은 팔렸고 이 열쇠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서랍 깊숙이 묻어둔 채 나도 돌아가고 싶었어. 엄마한테. 다음 날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시집 오신 후에 친정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도요? 그때도 못 갔어.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외할머니 마지막을 못 보셨어요? 그래.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부모님이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갈 수 없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래. 그래서 나는 30년을 이 집에서만 보냈어.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아빠가 쓰러지셨을 때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마지막 순간에도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고 후회하며 사는 삶은 너무 슬퍼요. 그래. 그래서 저는 친정에 가고 싶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못했던 걸 내가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새벽, 며느리와 저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죄송해요.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겪으신 후회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평생을 참고 살았어.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희생하셨어요. 하지만 그 희생이 옳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네. 내가 살아온 30년이 틀렸다는 거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친정에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그럼 이 집 며느리로 인정 못해. 어머니, 당장 나가. 내 친정으로 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내 평생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친정 갈게. 어머니가 나가래.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야.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미안해.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후회 안 할 거야? 어머니가 하신 후회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원하시던 건가요? 내가 원한 게 정말 이런 건가?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음식을 준비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올케는요? 친정으로 갔어. 지혜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올케한테 가세요. 엄마가 후회하신 삶을 올케도 살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 나는 후회하며 살았어. 그걸 며느리에게도 강요하고 있었어. 저는 서랍에서 친정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친정집 열쇠야. 3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는 곁에 없었어. 이 열쇠만 바라보며 살았어.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이제는 갈 곳도 없어. 엄마, 올케한테는 아직 갈 곳이 있어요. 엄마가 못한 일을 올케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야겠지. 내가 후회한 삶을 며느리에게 물려줄 순 없어. 저는 택시를 타고 며느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에 쥔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내 친정 집 열쇠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열쇠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이걸 버리지 못했어.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어. 너는 아직 돌아갈 곳이 있잖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녀와.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고 와. 나처럼 후회하지 마.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 아픔을 너에게 강요했어. 이제는 놓아줄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고마워. 저녁,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 다녀왔니? 네.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꼭 안아드렸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제 친정집 열쇠예요. 어머니께서 친정집 열쇠를 주셨으니 저도 드리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제 부모님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내년 추석에는 함께 가요. 제 친정에. 어머니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혼잣말 나도 이제 돌아갈 곳이 생겼구나. 그날 밤 두 개의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30년간 사용하지 못한 제 친정집 열쇠. 다른 하나는 며느리가 준 새로운 친정집 열쇠. 저는 두 열쇠를 나란히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열쇠를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엄마, 이제 놓아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새로운 열쇠를 목걸이에 달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도 되겠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사랑해. 며느리가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며느리 친정에 같이 갈 거예요. 그곳도 이제 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딸 지혜도 너도 나중에 시집 가면 명절에 친정 오렴. 언제든.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자유였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